예,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로봇 제해갖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배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주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무영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말 고단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단결한 결과 의성군은 역시 역사 이래 최대의 사업인 통합신공항 유치에 성공하여 소멸 위기에서 이제 희망과 행복의 도시로 재탄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제공항 도시가 목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밭 수천 평을 팔아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도 안 되었지만 이제는 살만한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될 정도가 되어 벌써 공항 유치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의 다수 항공 관련 기업들이 의성군에 추진하는 경북 항공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국내에 업체에서 협력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성은 이제 변화 물결을 타기 시작했구나 하는 소외감을 듭니다. 이 모든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을 믿고 국민 여러분께서 위대한 응집 이루어낸 쾌거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김주수 군수께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의 봉양면 안개면의 시가지에 2015년부터 금년까지 275억 원을 투입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저분한 시가지를 깨끗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공사 관계로 제거하였으나 준공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로수는 식재되지 않은 채 삭막한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림과 도시 가로수 중요성은 탄소 중립 실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그 필요성은 따로이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사를 시공한 의성버스 정류소에서 의성역까지는 가로수와 하단이 조성되어 미관상 국민 정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2차 사업을 마무리한 의성초등학교에서 의성전통시장까지는 그야말로 사막 위에 건설된 도시처럼 상막하기 그지없습니다. 2차 공사를 민원 한 건 발생 없이 준공하여 체인시식 가로등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잘 살려 주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꼭 갖춰야 될 시가지의 가로수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 공간을 줄여서라도 하단을 조성하고 수목을 심어 도시 미관을 개선하여 국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도시를 가봐도 가로수가 없는 시가지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를 심어 도시 미관을 향상시켜 도시의 품격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타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점을 통찰하시어 의성읍을 포함한 2개 읍면에 품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의성군의 관공서, 공원, 시가지, 하천변 등에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수목을 식재하여 그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성인으로 탄생시켜 사람값을 하도록 하듯이 나무도 어린 나무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가치 있는 나무로 성장시켜 최적의 환경 속에서 사람에게 그 이로움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성군에서는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해오던 수목 관리를 금년부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리 주체는 수목과 식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장은 토목직이고 그 외 직원은 행정직 또는 기술직입니다. 조경, 임업, 수목에 관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인 산림과에서 수목, 잔디 등 식물에 관한 모든 관리를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영덕, 봉화, 울진, 성주, 고령, 예천, 칠곡군 등에서 이미 녹지 조경팀 또는 공원 녹지팀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의성군에서는 이와 같이 전문관리팀을 만들어 운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공수님께 질문을 드리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황무현 의원님께서는 의성읍 봉양면 중앙로변 가로수 식재와 전문적인 가로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하나는 이제 의성읍 봉양면 또 안개면하고 이렇게 물론 두 가지 의성읍 봉양면만 주셨는데 이제 안개도 저걸 했으니까 이제 안개면하고 가로수 식재 이렇게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가로수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녹지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시니까 저도 이렇게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성 그 읍에 우리 이제 전선 지정하고 나서 그렇게 지정한 분들이 계십니다. 뭐는 한편에서는 뭐 말씀하신 같이 또 이게 밝아져서 또 좋다는 분, 한편에는 나무가 없어 아쉽다는 분 이렇게 있고 이제 또 최근에는 정차 시간을 이제 20분인데 이게 좀 짧다는 말씀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가 의원님들도 저한테 전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동안에 조금 이제 계획을 만들어서 좀 토론회도 하고 지역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제 뭐 핑계는 된다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의성읍이 외곽 도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분 구간에 나무 심었고 이제 가운데나 이런 데는 아직 못 심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미 우리가 나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사람의 정서가 이게 다른 문제고 또 탄소 2050 제로 그런 문제하고도 연계되고 그리고 지금 그 외곽 경실 아파트 그 안에 나무는 심습니다만 저 전체 로타리에서 이제 가는 과정들이 지금 검토해보고 옆에 이제 나무 심었는 거는 뭐 지금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같고 해서 우선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봉양, 그 다음에 이제 안개는 이제 지조가 끝났습니다. 지금 다인이 원래 시작되고 이제 금성은 다시 계획해서 이제 하면은 우리 4개 큰 축에 대해서는 이제 의성읍, 봉양, 안개, 다인, 금성이 이제 전서지정화 되면 그와 함께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앞으로 공청회 토론회 한 대로 또 우리 위원으로 참가하셔서 또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해서 계획 수립하고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분야를 보면은 밑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무 이제 심을 때 그게 조금 애로사항도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뭐 전문가가 보면서 뭐 가능할지 안 할지 또는 어떤 그걸로 해야 될지 또는 뭐 삼지수부로 해야 될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또 있고 하니까 내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사령과하고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이게 전문가들 한번 의견 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 문제인데 그 말씀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여러 우리가 시설 관리 문제가 나와서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김우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저는 산림과보도 그럽니다. 물론 뭐 돈 쓸 때도 많고 한데 그렇게 하지만 산림 분야에 가로수든 뭐든 그 돈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하겠다. 이거는 내가 있을 때 무슨 뭐 하고 하는 건 아니다. 백년 대계를 볼 때 그게 저는 가끔 남대천을 보면서 거기에 벚꽃 심었는 게 한 30년 됩니다. 어떤 분이 계실 때 이걸 심었는지 모르지만 뭐 가끔 옛날 얘기 주셨습니다만은 참 그걸 잘했구나. 그래 30년 후에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후배들이 이게 이제 수혜를 보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가로수든 숲이든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0년, 100년 후에 이제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앞으로 탄소 2050 그런 계획이 되면 분명히 이제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 산림과에 준비한 탄소 중립 2030 1차적인 그런 계획 속에 가지고 와서 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의욕적으로 하고 투자 계획 의욕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 토론회도 하고 우리가 의견도 전문가 의견 듣고 해서 1차 실행 계획을 만들고 연차별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2030에서 2050까지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나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에너지 문제, 그러니까 차량 에너지 문제하고 연관해서 우리 탄소 배출 그런 걸 줄이는데 물론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다 이제 해서 그래서 저희들 새로운 그런 과장 된 조직도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려고 내년부터는 이제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런 분야에서 하고 특히 우선은 이제 이 관리를 시설관리 사업소로 우리가 구간별로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는 주로 풀 깎고 이런 건 잘하는데 이제 나무를 가꾸고 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은 이제 우리가 뭐 얘기하면 이게 토목질해서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논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산림과에 대해서는 조금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베스트 멤버를 가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산업이고 그런 우리가 일생생활과 연계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조직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녹지직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재생과도 그런 분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 재생이나 이런 지역 재생 사업할 때 특히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공간계획에 대해서 국토부에 돈 한 5억 받아서 공간계획을 1차 이렇게 전문가들이 받아서 하고 용역 발표도 하고 전문가들 이제 우리 부분적으로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공청회 토론회 과정에서 공간계획을 가지고 가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 그리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간계획을 해서 우리가 미래에 우리 의성군이 그냥 뭐 이렇게 난개발 이런 거 하는 것보다가 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건축 허가를 하나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나 건축위원회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계획해놓고 하나둘 가고 그 속에서 가면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조경직 그런 우리 우선은 당장은 근데 실제로 우리 남대천 이런 데 보시면은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이 벚꽃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더 오래 피거나 화사하거나 하는데 실제로 산림과는 그런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까지.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데크 길 이런데 나무를 심으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조잡하게 심어서 내가 이거 이렇게 되냐. 그러면 그게 토질 문제. 저는 비전문가지만은 전체를 놓고 한번 보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저는 지중해 했는 그런 지역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 사업소의 그런 분야 앞으로 더 크게 나가서 공간계획 속에 우리가 산림 그런 하고 조경계획 이런 문제를
분야별로 해갖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 탄소 중립 2030 계획 속에는 우리가 이제 도시숲도 있고 뭐 가로수도 있고 뭐 산집수도 있고 뭐 일반 저 산지 이제 숲하고 그게 그만 탄소에 얼마큼 영향 하느냐가 이제 나오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공청회 토론하는 전문가 과정에서 나오게 되면 더 의욕적으로 하고 그리고 도심을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같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국민들의 정서 문제하고 또 연관되기 때문에 만들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푸른 거를 볼 때 사람들에게 요즘은 뭡니까 힐링이나 이렇게 치유에도 이렇게 숲 농사 짓는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이 그런 분야는 저도 그건 뭐 이런 분야의 투자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 다만 이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그 시설물 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고 전 그래서 그런 걸 만들 때 우리 그 할 때 먼저 운영 주체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그 다음에 하자고 얘기하는 같이 숲도 그 나무도 어떻게 심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지난 뭐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유지 관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도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이제 시스템도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거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기본 계획되면 또 의회 보고도 하고 또 상의 드리고 내중에 토론할 때도 나와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안 될지 모르지만 아직 준비가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 준비되면 그때 또 세부적으로 우리가 한번 상의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보충 질문에 기회를 주신 병항우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보충 질문을 하려 합니다. 내용은 28번 국도 가로수 식재 전체가 뭐 20km 되는지 30km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수님이 나무를 식재해 놓았습니다. 해놓았고 우리가 그 일반 도로,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3번 정도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번 국도변에 상단부에는 풀베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연부 국도 옆에는 농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28번 국도 관리하는 대국도관리청에 제가 풀베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성군에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전달을 받았고요. 왜 그 의성군에 여러분이 주체인데 의성군에 얘기하라 하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로수를 씹을 당시에 허가 조건으로 28번 국도변의 풀베기는 의성군에서 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했고 새해 예산안을 보면서 28번 국도 이설도로인 농로 부분의 풀베기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해서 우리 군수님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농로를 다닐 수 있도록 해줄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현실은 도로가 4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연부와 어깨선인 농로 끝자락 부분에 보면 풀이 양쪽으로 우거져서 2m 도로도 안 됩니다. 해서 지나간 거는 과거의 일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새해에는 풀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시야가 확보 안 돼서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소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28번 국도변에
농로를 오가는 우리 시민들이 사각지대에서 안전하게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서영한 의원의 도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원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제 28번 국도변 가로수 식재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이게 가로수 당시에 허가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조건 달렸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풀베기 문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건 뭐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풀과의 우리가 봄에서 이제 초가을까지는 풀과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또 이게 보면서 각 과별로 풀베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건설과 같으면 뭐 모뚝 뭐 이런데 이제 서관대가 되어 있고 환경과에는 보면은 뭐 가시박이나 또 이런 분야가 되어 있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데는 무슨 또 뭡니까 우리 유적지 이런 데 되고요. 또 다양하게 돼 있으면서 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개편돼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시설 사업소가 돼 있어서 제가 그리고 이게 단가가 다 다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를 가지고 내가 다 몇 차례 회의를 했었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팀들 격려하는 팀들 또 각각을 해서 예산의 단가는 우리가 특수한 경우가 있냐 모르니 그런 별로 풀베는 없답니다. 그래서 그만 예산의 단가를 전부 다 예산 편성 기준을 하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제 과별로 해서 읍면에 재위임하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에 등산로는 또 우리가 산림과에서 해요. 근데 그게 또 이게 등산 해 그러면 별로 주고 여러 가지서 야 이거는 안 맞다. 그래서 전체를 풀베기를 가지고 해서 꼭 문화재나 예를 들어서 뭐 가시막 이런 거 하는 거는 과외하되 전체를 우리가 해서 단가든 시행도 보면은 어떤 면에는 일반 업체 해주고 어떤 면에는 무슨 새마을이나 단체 해주고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예산 편성 기준을 해서 몇 차례 제가 보니까 이게 하는데 한 3년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이제 시설 그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간별로 시설관리 사업도 보고 해갖고 이 풀베는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몇 번 베는 게 맞느냐? 그러면 어느까지 올 때 그러면 자주 비면 좋죠. 근데 그 한 번 비는데 수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몇 번 비는 게 사투리서 죄송합니다. 몇 번 베는 게 그게 맞느냐 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우리 시설관리 사업소에서는 한 이렇게 하던 게 한 27개 구간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우리 서 의원님 주신 같이 이게 이제 이 농로 우리가 가다도 보면은 뭐 말씀같이 이게 안 된 데도 많고 해서 이 분야에도 꽤 많이 몇십억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또 읍면에서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그냥 공짜로 우리가 단체도 못하니까 예산을 제가 그냥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 예산 일반 보조 주는 것보다 일을 하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각 단체에다가 이제 일반 기존 이제 사업비 주면서 일정한 그런 우리 풀베기 하거나 이렇게 하고 하자고 그랬으니까 말씀하신 같이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곧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그런 차질 없이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시스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고 했으니까 읍면 보고도 우리가 이제 더 풀베기 해서 결국은
뭐 저 지역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또 풀이 너무 많이 자라면 그게 뭐 목이나 발이나 이런 또 위생도 안 좋고 하니까 또 도로 교통 위험하니까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리고 혹시나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지나다니시거나 또는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저한테나 과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이런 구간은 취약하더라. 저는 항상 다니면서 이제 여기는 또 뭐 어떤지 제가 자꾸 보는데 요즘은 잘못 그런 거 일하다가 전화하면은 또 이제 때문에 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다니시다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또 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불백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